1월 29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에서 3.75%로 유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하반기 세 차례 연속 이어졌던 금리 인하 행진을 멈춘 것입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던 달러화 가치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으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어제 미국은 강달러 정책을 추구한다라고 시장을 안심시켰고, 이에 달러 인덱스는 4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 전역을 강타한 역대급 눈폭풍과 북극 한파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동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제설 작업 중 사고나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6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텍사스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눈에서 놀이를 하다가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와 미시시피 등지에서는 여전히 수십만 가구가 정전으로 고통받고 있고요. 기상 당국은 이번 한파가 주말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보를 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시민권자 알렉스 프레티시의 사망 사건의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 11일 전에 프레티시가 연방 요원들과 또 다른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이 추가로 공개된 가운데, 국토안보부 내부 보고서에는 사건 당일 그가 요원들을 공격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개혁 없이는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현재 맞서고 있어서 이번 주말 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 위기가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생아에게 $1,000 계좌를 지원하는 이른바 트럼프 계좌 출범식을 어제 가졌습니다.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시민권자 아기에게 정부가 소위 종잣돈을 주고 투자를 돕는 그런 정책인데요. 이 행사에 유명 래퍼 니키 미나즈가 참석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불법 이민자 출신인 미나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잡고 자신이 트럼프의 열렬한 1호 팬임을 자처하면서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에브라함 링컨 항모 전단에 이어서 추가 함대 파견을 예고하자 이란은 전시 비상체제에 돌입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면서 핵 포기 협상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종전 협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가 민간인이 탑승한 열차를 드론으로 공격해서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양측 사상자가 200만 명에 육박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존이 AI 도입을 통한 효율화와 부진한 사업 정리를 위해서 기업 부문 직원 16,000명을 감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주력 모델이었던 고급 모델 S와 X의 생산을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생산 라인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만드는 데 쓰겠다라고 밝혀서 자동차 기업에서 이제는 로봇 및 AI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코스코의 인기 상품이죠. 그 로스트 치킨, 로티세리 치킨이 허위 광고 논란에 휩싸여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존제 무첨가라고 광고를 해왔지만 실제로는 인산 나트륨 등 보존제가 사용됐다라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현재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스코 측은 해당 성분이 식품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광고의 관련 문구를 우선 삭제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에서 벌어진 시민권자 알렉스 프레티시의 사망 사건, 지난주에 발생한 사건인데 한 달 사이에 미네아폴리스에서 2명의 아이스 요원들의 이민 단속에 시위를 벌이던 백인 미국 시민권자 30대 여성이었던 르네 니콜 굿씨, 그리고 이번에 알렉스 프레티 씨가 요원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금 미국의 또 미네아폴리스 그 정치권 분위기가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새로운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 그 영상이 또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렉스 프레티 씨가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던 그날 한 11일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에 대한 영상을 MBC 뉴스가 입수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도 역시나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르네 니콜 굿씨의 사망 사건 때도 상당히 그 장면을 보고 시선이 쫙 갈라지면서 요원들이 정당한 무력을 행사를 했다, 공권력을 사용했다라는 입장과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라는 시선이 엇갈렸었는데 이번에 알렉스 프레티 씨를 놓고도 그런 시선들이 여전히 엇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연이어 이런 좀 그 시위를 하던 그냥 미국 시민권자가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실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내에서도, 또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층에서도 야, 이거는 좀 너무하다, 심하다, 선을 넘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실제로 미네소타 팀 월즈 주지사하고 통화를 한 이후에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요. 강경 정책에서. 그리고 담당자를 교체한다든지 이제 그런 조치들이 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새로운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논란에 좀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냐? 이게 지난 1월 13일에 있었던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프레티 씨가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하기 11일 전에 발생한 일이에요. 그때도 프레티 씨는 이민 단속에 이렇게 반대하면서, 강경한 미네아폴리스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민 단속에 이렇게 강경하게 좀 반대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이민 단속을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영상에 보면은 프레티 씨가 연방 요원들의 차량을 발로 차서 그 테일라이트, 그러니까 뒷 부분에 그 등이죠, 미등, 테일라이트를 발로 차서 깨트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원들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프레티 씨를 제압하고 최루가스로 보이는 연기를 군중들에 둘러싸서 막 항의하는 그런 군중들에게 쏘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 영상입니다. 당시에도 프레티 씨의 허리춤에는 총기가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에 프레티 씨는 총기에 손을 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영상이 추가로 실제 사건 당일의 영상은 아니고요. 그것보다 열 하루 전에 있었던 또 다른 연방 요원과 프레티 씨의 충돌 상황 영상인데 이게 공개가 되면서 또 이게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유가족 측은 또는 이제 프레티 씨를 지지하는 측은 아들이 이미 11일 전에도 연방 요원들에게 폭력적인 제압을 당했었다. 당시에 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증거다라면서 과거의 다툼이 11일 뒤 발생한 사건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또 시선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직까지 당국의 공식 입장은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베테랑 병원에서 헌신적으로 간호사로 일하고 전혀 폭력성이 없는 그런 선량한 그냥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 선량한 시민이 이유도 없이 이렇게 다른 좀 여성을 도우려고 하다가 연방 요원들의 제지를 받고 제압을 당하고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프레티 씨가 그 이전부터 연방 요원들의 단속을 방해하고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연방 요원들의 차량을 발로 차서 등을 깨트리고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다. 평소에도 공권력에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었고 그리고 항상 총을 가지고 있는 무장 사태였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는, 그래서 지금 현재 논란에 또다시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사망 당일이었던 24일에 연방 요원들이 과잉 대응이 아니었는가라는, 아니면은 위협적인 인물이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을 대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제압한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뭐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공개된 영상이 또 이 논란에 다시 한번, 사실은 이제 조금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이었는데 추가로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에 기름이 좀 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파장도 상당합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을 넘었다, 뭐 전직 대통령들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저항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선 넘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이민세관 단속국 개혁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예산안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원들이 모두 바디캠 착용 의무화, 그리고 마스크 복면 착용 금지, 그리고 주정부하고 협력 없이 단독으로 연방 요원들이 이렇게 순찰이나 작전 활동을 벌이는 것 중단, 이런 것 이렇게 명시하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은 예산안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고 뭐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황인데, 백악관과 공화당 입장은 이미 합의된 건데 불가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예산안을 두고 지금 정치권이 좀 맞붙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또다시 셧다운 사태로 들어가지 않을까. 네. 워싱턴이 또 셧다운 파국을 막을 수 있을지, 현재 추가 공개된 영상 때문에 또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이게 여러 상황 파장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우리의 가슴을 울렸던 그 목소리가 다시 찾아옵니다. 국민 발라더 변진섭 콘서트 희망사항. 달라스 찰스 W 아이즈만 센터에서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너에게로 또다시 희망사항 등 부르의 명곡들과 함께 추억과 감동이 가득한 특별한 밤을 선사합니다. 티켓 예매는 아이즈만센터.com에서 티켓 가격은 80불에서 250불까지. 자세한 문의는 714-340-6756 혹은 972-241-4524로 연락주세요. 변진섭과 함께하는 감동의 시간, 지금 바로 티켓을 확보하세요. 어제 트럼프 어카운트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흥미로운 게 그 유명한 흑인 여성 래퍼죠. 니키 미나즈가 참석했어요. 과거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고 흑인 여성 래퍼입니다. 그 행사장에 참석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잡고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1호 팬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공개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어제 트럼프 계좌 출범식이란 게 뭐냐, 뭐 예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공식화가 됐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나는 이미 작년에 태어났고 앞으로 태어날 미국 시민권자 신생아들에게 정부에서 계좌를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은퇴계좌 비슷합니다. 은퇴계좌 비슷하게 신생아 계좌를 정부에서 열어주겠다. 그래서 재무부가 $1,000를 신생아 계좌 앞으로 이게 계좌를 만들어줍니다. 이거를 은퇴계좌랑 또 비슷하게 그냥 $1,000가 그대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투자사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00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구조예요. 그리고 부모나 친척이 보호자가 한 1년에 $2,500까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추가로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1,000 종잣돈을 넣어주고 거기에 1년에 $2,500까지 이렇게 추가로 계속 돈을 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간 투자사가 그것을 뭐 소셜 시큐리티나 뭐 다른 은퇴 계좌들처럼 계속해서 투자해서 불려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은 학교 가는 학자금이라든지 창업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첫 집을 사는 주택 구매라든지 그런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트럼프 어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출범식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식의 경제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그냥 현금 살포가 아니라 뭔가 이제 미국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불려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본가들로 만들겠다라는 그러니까 뭐 물론 지금 관세 이익으로 뭐 각 개인에게 $2,000 수표를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 현금 지급 그런 복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세금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계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려는 게 이제 트럼프식 경제 철학이다.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미국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식 투자를 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흥미롭지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니키 미나즈 같은 흑인 그리고 불법 체류자 출신, 이민자 출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태어날 때부터 미국이 사실 흑인 커뮤니티에 부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에서 니키 미나즈가 이제 5살 때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 와서 그 뮤지션으로 자수성가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니키 미나즈가 나서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 흑인 커뮤니티에도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1호 팬이다라고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1호 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이제 경제 지원 혜택 정책들이 많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미 뭐 OBBA를 통해서 팁이나 그 초과 근무 오버타임 팁하고 오버타임에는 면세 정책이 이미 발표가 됐죠.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면세 소셜 시큐리티에 또 세금을 떼는 건 이중과세다라고 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면세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키겠다. 전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산업의 기반인 에너지 가격을 인하시키겠다. 그 다음에 자동차 할부에 대한 자동차 페이먼트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주겠다.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린 신생아 주식 투자 계좌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식으로 뭐 상당히 좀 트럼프식의 경제 지원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크레딧 카드 이자를 10%로 제한시키겠다라고 또 발표해서 그게 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속해서 경제 지원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중간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이다라는 시선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현금 살포식 복지가 아니라 이렇게 세금을 절약하고 뭐 절세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하는 트럼프식 경제 지원책이다라고 지지하는 입장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정책들이 현실화가 될지에 대한 또 퀘스천 마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신생아한테 $1,000 투자 계좌를 열어주는 거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그래도 상당한 좀 종잣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부모들이 아이들 태어났을 때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을 정부가 태어났을 때 뭐 $1,000라는 뭐 좀 크지 않은 돈일 수도 있지만 그게 이렇게 시드머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뭐 그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제 트럼프 어카운트 출범식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또 니키 미나즈 같은 불법 체류자 출신의 흑인 또 연예인의 이렇게 지지를 유명 연예인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이제 정책이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지 또 다른 정책들은 과연 얼마나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2026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경제가 트럼프 이런 정책들과 함께 또 실험대 위에 올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아침 좀 미국 소식 주요 뉴스들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